안녕하십니까. 광공부 특강의 주월입니다. 벌써 6주차 수업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선거일 관계로 저희가 휴강을 했었고요. 금주에 엄밀히 따지면 5주차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전혀 낯설거나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은 창의성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뭐 저희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수 있겠는데,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잠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 브랜딩을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논의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수업을 몇 번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느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지금 총 42페이지인데 제가 영상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가급적이면 두 가지 영상으로 역시 또 만들 터인데, 각각 40분 정도씩, 가급적이면 40분을 넘지 않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혹시라도 못 다루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에 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뭐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관련한 리포트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하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브랜드와 그러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면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저희가 광고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상에서도 창의성이 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저희가 광고에 있어서 창의성은 좀 어떻게 좀 다른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하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저와 함께 2학년 때 프로모션 관리론을 들었던 학생들은 일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수업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들어갔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들으셨던, 그러니까 프로모션 관리론을 들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 듣는 학생이시더라도 오늘 충실히 이 수업을 듣게 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창의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뭐 문장 뭐 아니면 어떤 또 사물들 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마도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가 한번 창의성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하시고 또 한번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일단 한번 내려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시게 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각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진행한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할 듯 싶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의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뭐 저희가 뭐 사실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긍정이든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중립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도 역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저희가 뭐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온라인 수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그런 감염의 위험으로 학교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건 약간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자,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체안을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내가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우리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창의성은 자, 필요로 하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번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 사실은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해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자,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걸림돌들을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 잘 극복을 해내고 해결해 나갈지를 자,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의 창의성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저희가 아까 잠깐 앞서 얘기했지만 광고에서의 창의성과는 약간 다소 좀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광고 이야기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창의성이 훨씬 더 큰 범주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광고에 대한 창의성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냥 광고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창의성을 이야기했다라면 자, 이제는 광고에 있어서의 크리에이티브를 좀 더 저희가 좀 뭐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에 있어서 창의성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문장으로 표현한다라면 논리를 자, 기반으로 한 자, 무의식에 대한 표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뭐 예술적인 표출, 뭐 아니면 종합적인 표출 이렇게 뭐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시는 것처럼 논리를 기반한다라는 거죠. 자, 이따 뒤에 가면 사례를 하나 또 제가 드릴 텐데 자, 기본적인 우리 출발 자체는 대부분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또 상품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어찌되었던 출발은 객관적인 속성, 객관적인 어떤 제품의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의식 또는 아니면 예술적인 표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사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중요한 사고인데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저희가 자, 확산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양한 어떤 해법들을 쭉 나열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뭐 우리 관공학과 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뭐 아이디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막 산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단어라든가 또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번 의견 제시를 한번 더 하시게 되죠. 자, 어떤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사실은 이제 확산적인 사고,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확산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렴적인 사고는 자 뭐냐면 저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자, 그런 많은 어떤 해결책들을 사실은 다 광고의 어떤 개념화 또는 아니면 어떤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희가 줄여서 자, 이제 수렴하는, 그러니까 즉 줄여가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수렴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즉, 자, 굉장히 많은 대안들 중에서 자, 하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창의성의 요소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아까 우리 초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이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광고에서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우리 문제 해결하고는 달리, 자, 어떻게 하면, 자, 소비자들에게, 자, 내가 알리고자 하는, 아니, 우리 광고주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타겟 오디언스, 즉, 소비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목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즉 문제 해결 즉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 광고주의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자 결국에는 그것들 우리는 자 크리에이티브 컨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뭐 지금 제가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획적인 내용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적인 얘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자 가장 큰 축의 광고에서의 요소의 하나인 자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좀 포커싱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광고에 있어서의 자 창의성은 자 논리를 기반으로 한 자 무의식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예술적인 어떤 표출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표출로 자 발현이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자 이제 다 쳐내고 자 이제 점점 줄여서 이제 한 가지만을 고르게 되는 자 수렴적 사고를 거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자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자, 우리는 광고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마케팅부터 자, 광고에 이르기까지 자, 모든 활동들은 결국에는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 in consumer mind라고 해놨습니다만 즉, 소비자 마음속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자, 어떻게 잘 알리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브랜드를 자, 구축하거나 또 아니면 좀더 소비자의 마음속에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브랜딩 결국에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저희가 예전 시간에 마케팅에서도 마켓을 먼저 이해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브랜딩에 있어서도 브랜드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브랜드란 무엇인지 저희가 어원이나 어떤 그 뜻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어원은 이제 to burn이라고 해서 이제 노르웨이의 고어입니다. 태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결국은 의미는 뭐냐면 낙인 찍기라고 하죠. 우리가 identify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서부개척 시대나 우리 방목을 하는 어떤 그런 목장에서 사실은 다들 뭐 A라는 어떤 집의 말과 자 B라는 집안의 말들이 자 똑같은 자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할 때 자 과연 우리 말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구별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물론 주인들은 당연히 알아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다소 혼동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to burn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자, 말의 엉덩이에다가, 자, 불로 달군, 자, 그런 어떤 인두를, 자, 그 각각의, 자, 집마다 어떤 표식으로서 말, 엉덩이 쪽에다가 이제 찍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낙인 찍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브랜드나 그 다음에 우리의 서비스를 소비자의 아까 얘기했던 컨슈머 마인드 자 마음속에다가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자 우리는 자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이디 카드라고 얘기했던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어떤 뭐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4학년이시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행사나 어떤 도우미로서 가게 되면 항상 자, 우리가 목걸이 이름표 아이디 카드라는 것들을 걸게 되죠. 그게 바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과연 그런 브랜드에 대한 대상은 어디까지일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은 기업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만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되겠죠. 하지만
자, 최근에는 자, 사람마저도 자,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이따 뒤에 잠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들. 자, 결국에는 우리가 1인 기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1인 기업은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주로 이제 셀럽들이나 뭐 연예인들도 아닌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이제 뭐 채택하게 된 어떤 그런 뭐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전략이라고 하긴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나의 어떤 사업, 어떤 기업으로서 사실은 사람을 하나의 브랜드 또는 아니면 어떤 상품화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장에 내놓게 되죠. 뭐 물론 약간 뭐 사람을 상품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감이 좀 네거티브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 선거도 하셨잖아요. 선거도 어떻게 보면 자, 각각의 후보자들이 하나의 이제 마케팅 대상 또는 아니면 브랜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넓게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일반적으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4년 내내 들으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더 확장이 자, 브랜드의 대상으로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은 제가 좀 더 핵심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어찌되었던 브랜드는 자, 결과적으로는 자, 내 것이 자, 상대방과 자, 다르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내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자, 낙인 찍기 뭐 이런 개념으로 자, 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아마도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나온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업 초창기 때 마케팅에 대한 정의,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정의를 영어로 한번 보셨잖아요. 자, 똑같이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런 모든 해석들을 어떻게 보면 망라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a brand 자, is a name, a term, a sign, symbol, or design, a combination of them intended to identify the goods and services of one seller or group of sellers and to differentiate them from those of competi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발음이 조금 뒤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자, 잠깐 볼까요? 일단 붉은색으로 쓴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밑줄 친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좀 다시 한번 리셋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란 뭐냐? 자, 일단은 네임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올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제품에 아니면 서비스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term, 어떤 sign, 어떤 상징적인 것들, 자, symbol과 design. 자, 우리가 그러니까 뒤에 바로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식들이 또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들 또는 디자인 자체도 역시 브랜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 컬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전에 처음에 우리가 마케팅의 종류할 때 색깔 마케팅 뭐 이런 얘기도 컬러 마케팅 얘기했었습니다만 자, 고유의 브랜드마다 색깔들이 있죠.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 combination of them. 자, 그것들을 하나로 자, 조합한 것들. 그러니까 이름 또는 용어, 그러니까 텀은 이제 뭐 단어 같은 걸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문자, 사인, 뭐 기호학적인 상징적인 것들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어떤 자, 합들까지도 역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또 브랜드일 수 있겠지만 자, 이것들을 조합한 것들도 역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intended to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identify 아까 설명해 드렸죠. 뭔가 나를 좀 더 상징화시킬 우리가 정형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자고 한다면 자, 정형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브랜드는 자, 어떤 거냐면 자, goods and service. 자, goods 여러분들 마케팅 때 다 우리 들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제품들 또 아니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어떤 제품들 이런 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형화시키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제품과 서비스는 뭐냐면 원셀러, 그러니까 1인 기업이나 아니면 뭐
단독으로 뭔가 출시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룹 오브 셀러스, 어떤 집단화된 어떤 그런 셀러들,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 사람이 만드는 거든 기업이 만드는 조직들이 만드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제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더 쉽고요. 자, 좀 더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차별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트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차별한다는 건데, 뭐와의 차별이냐면 노즈 오브 컴피티션, 즉 그들과 하는 경쟁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같은 업종,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경쟁자들과의 차별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제 4학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뽑는 인원만큼 지원하신다라면 뭐 학교 가실 확률이 되게 높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몇 명 뽑지 않는데 뭐 몇백 대 1, 몇십 대 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때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컴피티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과 사이에서의 차별화가 있으면 내가 당연히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마케팅적으로 해석하자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선택받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경쟁자들로부터 나를 좀 더 차별화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아까 이름도 갖고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어떤 기호학적이거나 상징적인, 또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또는 이것들을 조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로 브랜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좀 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드리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아니면 또 다른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책을 통해서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마케팅 협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개념들로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다른 걸 기억 못 하시더라도 빨간 글씨만, 결국 브랜드는 차별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경쟁자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뭐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내 생활에 끌어다 쓰고, 그 다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볼 때, 즉 구인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차별화를 분명히 시킬 수 있어야지만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개념들은 지금 두 페이지를 통해서 보셨고요. 일단 브랜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실은 두 챕터를 지금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빼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아까 제가 브랜딩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소비자들 마음속에 처음 시장에 런칭을 해서 내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 그때 뭐 포지셔닝 전략도 얘기했었잖아요. 인지적인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는 것들. 이것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질적인, 즉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비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해야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A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얘들 시장에서 잘 반응이 없어. B로 갈까? 물론 때로는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일관적으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은 그것들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수록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관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들, 브랜드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바로 대상을, 아까도 잠깐 제가 우리 차별화 얘기했었습니다만, 식별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경쟁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좀 아까 일관성,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아래 나오는 정체성, 잠깐 나오죠? identify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 정형화 내지는 근데 identification, 정체성,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기업에서는, 아니, 브랜드는 내가 우리 소비자들 타겟 오디언스한테, 자, 나는 A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 요게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 브랜드야. 난 이런 성격의 서비스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거꾸로, 자, 소비자는, 자, 광고를 통하던, 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통해서, 자, 이미지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즉, 자, 기업들과 브랜드는 자, 정체성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자, 소비자들에게, 자, 인식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자, 거꾸로 소비자는 B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의 노력들이 사실은, 뭐 수포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자, 많은 돈을 태우고도,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자,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자, 원하는 어떤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체성을 소비자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자, 이미지로서 각인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효율적인, 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자, 일상에서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는 아마 아들이자 또 딸들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 나는 이런 어떤, 자, 친구로 또 아니면 이런 자녀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거꾸로, 자, 부모님 입장이나 또 상대방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 정체성을, 자,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나요? 나의 정체성을, 자,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자, 이미지로, 자, 인식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자, 따라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자, 어떤 똑같은 대상을 놓고, 자, 동전의 양면처럼, 자, 생각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브랜드는 뭐냐면 제품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깜깜한 우리 바다에서 밤에, 자, 여러분들이, 자, 내가 안전하게, 자,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자,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등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부두에 다가와서, 자, 접안할 때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자, 그만큼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특성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로고, 심볼, 아까 우리 잠깐 나왔죠? 브랜드 is name, 뭐, term, sign, 뭐, symbol 나왔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를, 자, 그러니까 상징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형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고는 약간 텍스트 위주로, 그러니까 아까 텀 얘기했었습니다만, 뭐, 삼성 풀몬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이름들을 표식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고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심벌은, 여러분들, 우리 슬러시, 나이키, 뭐, 사실 뭐, 다른 뭐, 나이키라고 영문은 쓰지 않다 하더라도, 저 표시만 봐도 여러분들이 나이키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따 뒤에 이제, 뭐,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반부 쪽에, 이제 우리 프로스펙스 광고가 과거에, 우리 90년대에 나왔던 광고와 최근에 2020년에 나온 광고를 제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최근에 프로스펙스 광고가 또 등장을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심볼만 보면, 자, 누구나가, 자, 프로스펙스인지, 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자, 텍스트는 없지만, 자, 그 자체가 하나의 심볼로서 브랜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시그니처는, 자, 이 로고와 심볼을 좀 합쳐진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버거킹, 맥도날드, 개인적으로 제가 다 좋아하는 그런, 자, 햄버거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뭐,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또 한편 BMW나 뭐, 자스트 여기 나왔네요. 자, 우리, 자스트 잇, 자, 누가 나이키를 뭐, 입는가, 뭐, 신는가, 뭐, 등등등. 굉장히, 뭐, 아직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 굉장히, 자, 나이키에서는 되게 시그니처 어떤 그런 뭐 컨셉이죠. 자, 어찌되었던,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 로고와 그 다음에 심볼이 합쳐진 어떤 시그니처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역시, 자,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엠블럼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자동차, 우리 본네트 앞쪽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규어의 엠블럼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찾다가 사진을 잘 못 찾았습니다만,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던 자, 갤로퍼라고 하는 그런 예, SUV 차량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역시 말이 또 형상화 돼서 요거 그 우리 그러니까 제규어처럼 자, 본네트 앞에 역시 이렇게 또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기억에 10대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엠블럼들을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과거에는 워낙에 이제 예쁘게 또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았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것만 보면 자, 이게 제규어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현대 자동차 아까 갤러퍼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이런 모든 어떤 로고나 심벌이나 시그니처 엠블럼들이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또 아니면 차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자, 물론 삼성, 풀몬 이런 것들 텍스트로 써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처음 등장을 하더라도 저게 그렇구나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소비자 마음속에 이제 확 바뀌진 않겠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심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떤 브랜드인지 네이밍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나이키인 줄 알고 프로스펙스인 줄 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자, 일관적이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엠블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걸 보고 제규어인지 알고 자, 말을 보고 자, 우리가 갤러퍼인지 알고 자, 이런 것들이 자, 결과적으로는 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성을 갖고 일관되게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특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 우리 브랜딩의 시작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브랜드 이점, 네임, 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만 처음에 등장했던 이제 네임이 나오죠. 자, 사실은 자, 브랜딩의 시작은 자,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어떤 제품이든 아니면 어떤 서비스든 간에 이름이 없는 그런 브랜드와 서비스는 없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브랜드의 첫 출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 그 브랜드의 대상에 대해서 기업과 제품 외에 자, 이 사람까지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일상으로 다시 한번 끄집어 드리자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나 저희 세대에는 사실은 우리 조부모님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셨던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그것도 귀한 손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주팔자 보는 철학관 같은 데도 가시고 되게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지어 오시는 분도 있었고 되게 좀 다양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쵸? 자, 우리 또 가문의 어떤 그런 또 손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 들여서 지으셨다는 얘기죠. 저희 아들 이름도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가족들 중에서 공모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들도 공모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생각해 놓은 이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뭔가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반이 아닌, 우리가 이제 천민 같은 경우나 이렇게 우리 보면 이름이 없죠. 개똥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름도 없게, 그쵸? 어떤 애들은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진짜? 이름이 없을 수가 있나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신문지의 차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그냥, 그냥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범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 사람을 표방하는 정형화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도 하나의 중요한 브랜드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자, 그다음에 또는 또 외자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 이름 자, 두자를 자,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생각을 하시고 자, 좀 더 당당하게 자, 여러분들이 자,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 굉장히 중요한 자, 이름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브랜드로서의 자,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출발하셨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잠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 한다면,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자, 어떤 의미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셨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우리 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셀럽 중에도 이름을 바꿔서 뭐 다시 뭐 좀 더 잘 나간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잖아요. 특히 김규리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뭐 여러분들이, 자, 브랜드가 일반 기업 브랜드도 역시, 자,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따라서, 자, 역시 되게 중요한 그런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시작일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국에는, 자, 우리가 브랜딩의 강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브랜드도 사실은 뭐, 브랜드 자산, 또 그다음 브랜드 구축,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모든 것들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저희가 크리에이티브에 좀 더 방점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조금 더, 좀 심플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랜드를 당연히 강화하고 싶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나의 브랜드,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경쟁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결국에는 브랜딩의 강화로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잘 활용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거 다 빼고요. 자, 우리가, 자, 크리에이티브와 그다음에 브랜드를 어떻게 그러니까 접목을 할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들을, 자, 광고에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브랜드 차별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벌써 한 3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분을 웬만하면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크리에이티브 파워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사실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학년 때 여러분들 프로모션 관리론 때는 이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난해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4학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냐면, 자, 크리에이티브 파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팀 대 개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자, 개인의 크리에이티브, 자, 어떤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자,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팀의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팀워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 팀 단위의 어떤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뭐 크리에이티브 팀만 모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팀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제가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논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현재 지금 제일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회사에선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회사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 팀의 역량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팀과 개인에 대한 역량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걸 잘 밸런스를 맞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서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그 논문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교수님들이 몇 분이 이제 같이 쓰신 그런 공저 논문입니다. 이제 일단 제가 좀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갖고 좀 쉬운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 페이지까지만 보고 아마 제가 일단은, 자, 전반부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뭐 영문이기 때문에 뭐 커그니티브 팀, 뭐 디버시티, 이거 때가 인디비듀얼 팀, 멤버 크리에이티비티 뭐 나와 있는데, 자, 잠깐 우리 화살표 따라가 볼까요? 자, 어떻게 팀의 다양성이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자, 팀의 어떤 다양성이, 자, 어떻게 보면 팀의 역량이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연구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자, 팀의 인지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라면 개인의 창의성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좀 먼저 본 거고요. 그러니까 팀이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본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팀 레벨 수준의 적절한 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개인의 역량을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역량을 자, 활성화시키면서도 자, 팀에 대한 또 역량까지도 가져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되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는 자, 이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인지적인 팀 다양성과 개인의 창의성 사이에서의 관계 중재자 리더십의 역할을 자,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논문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자, 팀에 대한 다양성과 개인에 대한 창의성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앞서 제가 팀과 인디비듀얼, 개인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자, 팀,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 크리에이티브, 자, 상품과 서비스, 자,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자, 유용한 생각과 새로운 산물들을 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좀 파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디버시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성.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민족성과 같은 보편적 속성을 지닌 자,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말이 좀 어렵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제가 작년 우리 매체 전략 때 자, 인터랙티비티, 그러니까 상호작용성에 대한 설명할 때 약간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년 수업을 저하고 들었던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잠깐 설명을 좀 빗대어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혹시 뭐 그때 듣지 못했던 학생들도 자, 지금 설명하는 것들 잘 들으시면 되는데 자, 다른 거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자, 지역적인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영남, 호남, 또 아니면 수도권. 자, 똑같은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어때요? 여기는 민족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 굉장히 자,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성들에 대한 다양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아니면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민족성은 이제 사실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에서 자, 다양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팀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시각의 범위가 증가할 때 가치가 있다. 이건 뭐냐면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팀이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다음에 근원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이 자, 그다음에 시야의 범위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을수록 어때요? 자, 어떤 그런 다양성들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식견이 넓을수록 어떻겠어요? 자, 굉장히 많은 대안들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자, 크리에이티브와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자, 분명히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 팀의 다양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창의적이려면 굉장히 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또 아니면 갖고 있는 어떤 원천적인 기술이나 정보들에 대한 다양성들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자, 거기에 대한 자, 것으로부터 우리는 아까 잠깐 확산적인 사고와 또 수렴적인 사고 이렇게 해드렸었잖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자, 그렇게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에서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요소를 발휘해서 이제는 아까 나와 있죠. 자,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유용한 생각, 그리고 새로운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창의적 활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줄이는 과정들, 그러니까 수렴적인 어떤 사고로 줄이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양성과 창의성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연관이 되어지고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도 역시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어떤 대안들 중에서 자, 하나로 압축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설명을 해보면 자, 인지적인 팀의 다양성, 자, 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창의성 사이에서 자, 팀 수준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의 적합성을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인지적인 팀 다양성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논문의 연구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만 자, 우리 팀의 다양성,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아까 얘기했죠. 지역적인 차이라든가 출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아니면 각각이 갖고 있는 아니면 팀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이 자, 그러니까 그 레인지가 즉 범위가 넓을수록 자, 그만큼 다양성은 넓어지고요. 자, 그만큼 자, 창의적인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산물로 그러니까 다양성이 많다라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그런 뭐 최종적으로 광고물로서 아니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결과물로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들을 분명히 줄여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줄여나가는 과정들이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팍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것도 중요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정제된 하나의 훌륭한 중요한 크리에이티브적인 결과물들을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런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어떤 그런 구조적 형태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후반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수고하셨고요. 후반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